자, 이제 이어서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틀을 짜는지, 그리고 그 틀마다 어떤 프레임들을 이제 집어넣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매체 전략에 이어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사업화 일정입니다. 개발 일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사업화 일정은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사업 모델링은 언제 작성을 할 거고, 그죠? 여기에 지금 빠져 있는 게 이거네요. 여기에 빠져 있는 게 이렇게 해서 여기 밑에다 할까요? 이렇게 해서 셀 분할을 하고 행개수를 하나 추가한 다음에 이렇게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뭐예요? 일정. 그래서 여기다 몇 월, 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만약에 내가 9월까지 모든 걸 끝낸다 그랬을 땐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색깔 공부하는 거예요. 사업 모델링에다가 이렇게 이거 이랬어 이거 아니네. 아, 여기 있네요.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넣고, 또 시장조사는 어디서부터 어디,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또 이거 지워야지. 또 그 다음에 여기다가 MVP 제작은 언제 넣고, 그죠? 소비자 시장조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이렇게 표시를 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품 제작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이렇게 특허 등록은 언제 하고, 마케팅은 언제부터 전개시켜 나갈 거고,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개발 일정을 작성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표로 만들어서 표현을 하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개발 일정, 이것도 계속, 그 다음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17. 그 다음 개발 일정 다음에 비용, 상품, 비용 계획, 아니면 비용, 현금 흐름표, 이런 걸 나타내 줘야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도 셀 분할, 행개수 2개 이렇게 해놓고 확인. 여기도 뭐예요? 예, 일정. 그래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이다. 그러면 인건비는 언제? 매달 뭐 500만원씩, 단위는 많이 해요. 500만원씩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원료비는 예를 들면 원료비는 아까 보면 개발이 언제, 여기서부터 들어갔잖아요. 그럼 여기서 원료비가 다 들어가야 되겠죠? 준비를 해야 되겠죠? 원료비는 뭐 1000만원 처음에, 또 2000만원 들어가고, 얼마 들어가겠죠? 장비 사용비는 이때부터 들어가겠죠? 기계를 만들 때부터 뭐 100만원, 또 100만원, 또 100만원, 뭐 100만원 계속 들어가겠죠? 예. 이렇게 쭉 들어가는 거를 현금 흐름이죠. 현금 흐름을 쭉 나타내 주는 거예요. 비용 흐름을. 자, 성능 분석비는 요때 정도에 한번 500만원이 들어갈 것 같다. 또 특허 등록비는 요때 정도에, 맞죠? 특허 등록은 언제야? 요때 7월이네요. 그럼 7월 정도에 뭐 또 뭐 100만원이 들어가고, 그리고 연차적으로 또 100이 더 들어간다. 부동산 구입이라든가 임차비는 먼저 제조 공장이 시작되기 전에 돼야 되겠죠? 이때 2천만원이 필요하다. 마케팅비는 여기서부터 마케팅이니까 마케팅비는 한 달에 200만원씩 쓰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요거 하나 더 나눠야겠네. 자, 요거 좀 정리 좀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뭐예요? 일정 다 맞고 합계, 월 합계, 이렇게 해서
여기는 1500만 원이 필요하고요. 이날은 4500이 필요하고요. 이날은 600이 필요하고, 이달은 이때도 600이 필요하고, 이달도 600이 필요하고, 이달은 1100이 필요하고, 이달은 700이 필요하고, 이달은 400, 500, 700, 800, 900, 900이 필요하고, 이달은 800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총 1월달엔 그럼 1500이 필요하고, 2월달에는 4500이 필요하고, 3월달에는 600이 필요하고,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다. 여기에 또 하나가 있다면 뭐가 있어요? 맞습니다. 또 나누고 자금 조달까지 넣어주면 더 좋아요. 더 보기 좋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다시 쭉 올리고 다시 쭉 내리고, 여기다 뭘 적는다고요? 뭘 합계 플러스 자금 조달. 조달을 어떻게 해요? 이때 5천 현금 자금 조달 및 현금 확보, 현금 잔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예를 들면 첫 달은 5천만 원을 누가 가져왔어. 그러면 얼마 남아? 3,500 남죠? 그죠? 5천이 들어왔어요. 5천이 들어왔는데 그 다음 달에는 1,500을 썼으니까 3,500이 남아. 3,500이 남는데 또 그 다음 달 4,500을 썼으니 어떻게 돼? 마이너스 1,000만 원이 되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때 2월부터 3월까지 또 자금 조달이 얼마가 들어온다고 적어줘야겠죠. 그걸 대출을 하든지 뭐라든지. 그래서 이 자금 조달과 현금 잔고까지 적어주면 이게 어떻게 돼요? 현금 흐름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들 수치로 나타내 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은 채널 1, 2, 아까 채널 어디서 정했어요? 여 위에서 채널을 정했잖아요. 유통라인을. 그럼 유통라인 1은 원가를 얼마에 하고, 물류비는 어느 정도 하고, 도매가는 어느 정도 해서, 예를 들면 이거 적어볼게요. 예를 들면 온라인. 온라인은 원가를 1000원에 하고, 물류비를 200원에 해서, 도매가로는 1200원에 넘기겠다. 아시겠죠? 아니, 1200원이지. 도매가는 1500원에 넘기겠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매가는 도매가로 넘어갈 때 우리가 300 마진을 붙이는 거죠. 그죠? 소비자가는 얼마 받아요? 그래서 2,000원 받겠다. 자, 두 번째, 온라인 말고, 뭐라 그러죠? 체인점. 자, 체인점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이죠?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2,500을 받겠다. 왜? 도매가로 넘길 때 똑같이 1,500을 넘겨도 얘네들이 인건비가 있고 뭐가 있으니까 2,500 받으라 그러자. 물류비 똑같이 200이고 원가는 똑같이 원가니까 똑같겠죠. 이렇게 가죠. 예. 체인점. 자, 그리고 예를 들면 뭐 폐쇄몰이다. 폐쇄몰이다. 그럼 폐쇄몰은 원가는 똑같아요. 언제나. 그죠? 원가 똑같고 물류비도 200 똑같은데 도매가로 넘길 때 폐쇄몰이니까 100원만 우리가 마진을 챙겨서 1,300원에 넘기자. 그리고 소비자가는 대신에 1,400원으로 가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게 뭐냐면 바로 유통 라인별 18번 유통 라인별 가격 전략이에요. 이거를 수집하셔야 돼요. 18번 유통 라인별 가격 전략. 자, 그 다음 이제 현금 흐름표네요. 자, 19번에 현금 흐름표. 현금 흐름표. 아까 저 위에서 설명드린 이 내용을 적는 거 이거. 이게 현금 흐름이에요. 이걸 따로 해놓은 거죠, 여기다가. 그래서 예를 들면 첫 달은 이 비용은 뭐예요? 비용은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적어줘야 돼. 여기 있는 거 이거 1,500, 4,500 이거를 그대로 적어주면 되고요. 자, 이거 한번 복사해서 제가 적어 놓을게요. 만약 이대로 한다 그러면 왜 안 돼? 네. 자, 이렇게 복사하고 이쪽에다 놓은 다음에 이걸 열어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비용이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첫 달은 1,500, 두 번째 달 4,500, 세 번째 달 600, 네 번째 달 600,
그 다음 다섯 번째 5월도 600, 6월은 1100, 7월은 700, 8월은 900, 10월은 800, 9월은 800. 자, 이렇게 됐다. 그럼 수입은 어떻게 돼요? 수입은, 자, 먼저 첫 달에 5천이 들어옵니다. 현금 잔고 얼마? 3,500이에요. 두 번째 달 들어오는 게 1,000만원, 5천만원 또 들어와요. 이거는 대출, 이거는 자본금. 그럼 2월에 또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4,500이 3,500에서 4,500을 쓰면, 예, 마이너스 1,000인데 5,000이 들어오니까 4,000이 남겠네요. 그죠? 자, 여기다 써야 되구나. 자본금, 두 번째는 대출.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예, 자, 됐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또 600을 써야 돼요. 그럼 600이 써야 되는데 수입이 없었어.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돼? 3,400이 남게 되죠. 자, 그 다음 또 썼어. 2,800이 남게 되죠. 또 썼어. 2,200이 남게 됩니다. 그 다음 다시 1,100을 써가지고 1,100이 남았어요. 자, 700이 또 써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 700이 또 써졌으니까 400 남았어. 자, 그 다음 달도 자금 조달이 안 되면 어떻게 돼? 파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돼서는 또 어떻게 돼야 돼? 정부 자금을 받든지 아니면 대출을 또 일으켜야 돼. 5천을. 자, 일으켜서 어떻게 돼요? 자, 이제 400에서 마이너스 500인데 4,500이 남겠네요. 자, 여기도 대출. 자, 그 다음 어떻게? 그 다음에 800이 또 쓰여졌으니까 3,000, 얼마가 되냐? 3,700이 되겠네요. 그죠? 3,700이 되겠네요. 이렇게 나눠가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현금 흐름표예요. 그래서 이것도 꼭 작성이 필요하다. 작성이 필요하다. 현금 흐름표는 수입, 조달입니다. 조달에 대한 내용들도 적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월별 비용을 적어줘야 되고, 잔고, 현금 잔고, 이 세 가지가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뭐다? 현금 흐름표다. 흐름표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요약. 20번 요약. 요약은 뭐라 그랬죠? 예, 타당성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나의 사업 관련된 경험, 이건 뭐예요?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거나 창업팀의 경험,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성공했다 라는 걸 입증.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투자를 받기 위한 핵심 발표 내용입니다. 투자를 받기 위한 핵심 발표 내용. 마지막에 요약할 때 꼭 얘기해줘야 되는 게, 나 경험 있어. 성공 경험 있어. 이거 꼭 얘기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트렌드라는 걸 얘기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새벽 배송이 재작년에 엄청나게 떴어요. 그러면 내가 새벽 배송이 지금 떴다는 걸 강조하면서 나도 새벽 배송 사업을 시작하는데 얘네들이랑 요런 게 차별화가 돼 있어. 이게 가장 좋은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유사 사업이 현재 성공 중,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걸 얘기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다만 이 유사 사업과의 차이점 또는 더 나은 점, 이걸 나타내면 가장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뭐요? 예, 수익성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줘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구체적으로 표현해 줘야 됩니다. 이 내용, 요약하는 내용.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13단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틀이에요. 틀 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정리하면 그래요. 첫 번째가 뭐였죠? 예, 맞습니다. 표지에는 제품명이라든가 아니면 회사명, 사업명 이런 것들을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 개요는 뭐예요? 이제큐티브 서머리. 그죠? 저 위에 이제큐티브 서머리 핵심 요약을 적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부터는 산업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게 빠진 거죠.
창업팀, 그리고 사업 목표, 시장 전망, 목표 고객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개요에 시장 전망 이런 게 다 들어가고요. 아, 개요에는 말씀드린 이제큐티브 서머리하고 창업팀하고 여기는 핵심 요약 적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창업팀 소개, 그 다음에 사업 목표 여기까지가 여기고요. 그 다음에 시장 전망, 그 다음에 목표 고객 여기가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 제품 설명, 제품 사진, 제품의 가치가 따로 들어가 줘야 되고요. 그 다음 목표 고객이 또 나왔네. 여기 목표 고객과 경쟁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기 나와 있네요. 목표 고객, 그 다음 목표 고객과 시장, 그 다음에 경쟁 분석, 경쟁 분석과 제품 비교, 아시겠죠? 그런 게 들어가 줘야 되고요. 그 다음 마케팅 전략 목표, 그리고 유통 전략, 매체 전략, 아 따로 있네. 자, 이게 나와줘야 되고요. 그 다음 유통 전략 따로 나와줘야 되고요. 그 다음 매체 전략이 끝난 다음에는 매체 전략에는 개발 일정까지 들어가주면 좋고요. 아, 일정은 따로 있네. 비용도 따로 있네요. 이 밑에 게 또 올라갔네요. 비용, 그 다음 일정, 그 다음 경영진, 재정, 그 다음 요약 이렇게 되어 있네요. 현금 흐름표나 이런 거는 여기다 넣어주셔야 되고 148에 마지막으로 요약을 해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요 틀만 가지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런 사업계획서에 이렇게 프레임들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약간 뭐 색깔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틀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가 되지 않을까, 자료가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외사항입니다. 자, 여기서 가외사항. 네, 세 번째, 상품 개발 채점표라는 게 있어요. 이거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제품이 진짜 판매 가능성이 있을까? 이거를 한번 점수로 매겨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한번 쭉 볼게요. 좋습니다. 일단 하나의 그 설문당 몇 점? 10점이 만점이에요. 자, 일단 한 문장으로 내가 제품을 표현할 수 있다? 이거 10점. 또 목표 고객을 설명할 수 있고 크기를 알 수 있다? 이걸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에 대한 그 준비를 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목표에 대한 설명, 목표 고객을 설명할 수 있다? 이거는 글쎄요. 정확하게 목표 고객은 알겠는데 크기를 모르겠어. 그럼 5점. 다음 고객의 사용 환경 또는 사용을 위한 선행 조건. 이건 뭐예요? 소비자 행태를 알고 있냐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예, 선행 조건이 뭔지 이건 전혀 내 생각을 못했다면 빵점. 디자인 또는 개발 목적이 한 장의 서류로 강력하게 정리될 수 있다. 디자인이 돼 있거나 도면이 있으면 10점. 제품의 사진 또는 작동 방법을 설명할 수 있는 그림이나 도식이 있다. 만들었냐 이거죠. 없으면 빵점, 반 정도 만들었으면 5점, 다 만들었으면 10점. 예. 경쟁 제품의 정보와 개발 제품의 정보를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다. 뭐 5점. 자, 이렇게 해서 쭉 적어 보시라는 거예요. 개발자 또는 창업팀의 관련 제품의 전문가인지 아니라 그러면 이건 빵점. 그 다음에 사업 일정 관련 중요한 항목을 10개 이상 분류하여 기록 가능한지, 가능하면 10점, 가능하지 않으면 빵점. 예.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이요. 결론은 그거예요. 결론은 이거를 만약에 빵점으로 적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선행 조건이 뭔지를 확인해 보고 다시 준비를 해보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상품 개발 채점표는요, 항목별로 기록을 하고 채점을 하고 만약 낮은 점수 5점 이하면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하면 어떻게 한다? 해당 내용을 준비시켜라 그 소리예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 더 준비를 해라 그 소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몇 점 이상? 평균적으로 70점 이상이면 그 제품을 개발해도 된다 라는 거고요. 80점 이상 개발해도 된다고. 80점에서 89점은 그 정도면 개발해도 된다. 그 다음 90에서 100점이면 개발 및 성공까지 가능하다. MVP가 뭔지 아시죠? 미니멀 바이어블 프로덕트. 한마디로 핵심 제품을 만들었다 벌써. 그러면 10점. 연구 개발 마케팅 팀이 제품 개발을 이해하고 있다. 개발팀도 없을 수 있잖아. 그럼 빵점. 개발팀이 있는데 다 이해하고 있고 마케팅 팀도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다. 그럼 10점. 그럼 쉽게 처음부터 이런 거에 대한 없으면 팀부터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 만들어야죠. 그죠? 그게 가장 중요한 대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케팅 채점표라는 게 있습니다. 마케팅 채점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케팅 채점표. 그러니까 나의 사업 준비 상태를 나타내는 건데, 일단 첫 번째, 제품을 구매할 소비자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시장을 알고 목표 고객을 아니 그 소리예요. 이것도 10점까지 쓸 수 있고요. 만약 모르면 어떻게 돼요? 이거에 대해서 더 준비를 해야죠. 두 번째, 연령대나 소득 수준 등 인구 통계학적 분석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 내가 어떤 특정한 그 20대 여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20대 여성이 우리나라에 지금 몇 명이 있고 우리 지역에 몇 명이 있는지를 파악했느냐 그 소리예요. 없으면 이것도 파악해 놔야 된다 그 소리죠. 자, 세 번째, 10명 이상의 고객과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다. 고객 검증을 해봤습니까 그 소리예요. 내 제품에 대해서 고객한테 가서, 목표 고객한테 가서, 자, 이 제품 한번 출시가 되면 쓰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만약에 판매를 하려면 얼마에 판매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바로 고객 검증이거든. 시장 1차 테스트. 자, 그리고 10명의 이상의 고객이 제한 가격대의 제품을 구매하겠다고 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적어도 내가 알아본 사람들 중에 10명 이상은 내 제품을 이 제품 근데 출시를 10,000원에 하려고 그랬는데 그 고객들이 비싸요. 나 같으면 그럼 안 사요. 이런 게 아니라 10만 원? 그럼 충분히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느냐 그 소리예요. 그 얘기고요. 자, 그 다음 만약 이런 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가격 전략을 짜야죠. 그죠? 그렇게 되고 관련 제품 소매점 관계자 10군데를 방문해서 제품 이야기를 해보았다. 한마디로 내 제품을 유통할 체인점이라든가 로드샵 이런 쪽이 있다면 그런 쪽에 가서도 내 제품을 판매할 아니면 공급받을 의향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재적 고객들에게 제품을 보여주었다. 이러면 잠재적 고객이 타겟팅이 안 돼 있으면 이건 질문에 대한 답변조차 못하죠. 그쵸? 잠재적 고객들에게 제품을 보여주었다. 다 고객 검증과 관련된 얘기예요. 만약에 이게 안 돼 있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잠재 고객을 먼저 설정을 하고 두 번째 그 잠재 고객들한테 나가서 어떻게 해요? 내 제품에 대한 판매 의사 그리고 어떤 차별점에 대한 가치에 대한 느낌 더 나아가서는 이 제품을 어떻게 고쳐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영업 또는 판매망에서도 제품 판매 가능성을 나타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영업망 조직이 있니? 그 소리예요. 만약에 영업망 조직이라든가 판매망 조직이 없다면 그거부터 만들어야 되는 거겠죠. 그쵸? 그거부터 만들고 그런 다음에 그 제품에 대해서 보여주고 판매 가능성이 있다고 그 친구들이 얘기를 했는지를 적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도 10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없으면 빵점이고 그걸 준비하면 할수록 이 점수들은 높아져 낮아져? 높아지죠. 그쵸?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 고객들이 MVP를 사용하고 그러니까
핵심 기능 제품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벌써 MVP를 사용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안 만들었으면 이것도 점수가 빵점이에요. 만들어서 MVP를 고객한테 사용하게 했을 때 긍정적인 반응들이 나타났는지 과반수 이상 그걸 적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 포커스 그룹을 대상. 포커스 그룹이라 그러면 그 내 목표 고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몇몇 사람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전문가, 이런 분들을 뭐라 그래요? 포커스 그룹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목표 고객과 연관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키맨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포커스 그룹을 대상으로 포장, 마케팅 자료, 광고 이런 것들을 주면서 이거 광고 콘텐츠 어때요? 그리고 이 포장 상태는 어떤 것 같아요? 마케팅 이 광고 자료는 어떤 것 같아요? 컨텐츠는 어떤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다 그 소리예요. 한마디로 이런 검증을 안 받았다면 이것도 빵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있는 거는요, 채점 항목도 되지만 체크리스트인 거예요. 체크리스트.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 체크리스트입니다. 자, 그 다음 마케팅 계획서가 준비가 되어 있다. 마케팅 계획서. 자, 전략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다. 4P, 그죠? 4P라든가 3C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가치 모델에 대한 전달, CS 프로모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립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이 되거나 준비가 되어 있으면 10점이고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준비를 하란 얘기예요. 준비를 해서 10점이 되도록 해라 그 소리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도매상 체인 유통업자들과 유통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건 뭐예요? 예, 그럼 맞습니다. 체인 계약을 체결했니? 안 했으면 빵점, 했으면 10점이니까 하도록 노력하고 한 다음에 이거를 테스트를 하면 10점이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훨씬 더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물류배송, 그리고 CS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였다. 각 매체별로, 유통 라인별로 이런 물류 배송 시스템이라든가, 만약 프랜차이즈라 그러면 이런 시스템 되게 중요하죠. 물류 배송. 그리고 또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에도 내가 자사몰을 만들었을 때는 이런 물류 배송이 되게 중요할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체인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배송, 내 제품을 어떻게 배송을 거기까지 할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도매상이라든가 온라인 쇼핑몰 셀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 로지스틱을 준비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준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것도 총 몇 가지죠? 몇 가지죠?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개씩이나 돼요. 이 13개를 10점 만점으로 하면 130점인데, 이 130점에서 어떻게 돼요? 예. 80점 이하면 무조건 이거는 보완이 필요하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빵점이면 이거 10점 만들 때까지 더 노력을 해라, 준비를 해라. 그 소리예요. 그죠? 내가 만약에 도매상 체인들과 상의를 안 했다. 그럼 일단 상의를 하면 되는 거고, 그럼 10점이고, 상의하기 전에 도매상 체인들이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무조건 빵점이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끝나면 그 다음에 80점에서 89점은 이 제품을 개발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90점에서 100점은 무조건 성공 가능성이 있고, 100점이 넘으면 이거는 무조건 개발하면 성공한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준비가 다 끝났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케팅 채점표도 빵점인 경우 해당 내용을 준비하면 돼.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적어도 90점 이상이 나올 때까지 준비할 것. 아시겠죠? 100점 넘어가면 더 좋고요. 안정적으로 하려면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저희 사업계획서 작성 실무 과정은요, 예, 거의 다 이론 공부는 끝났습니다. 그죠? 예, 이론 공부는 거의 다 끝났으니까요. 하여튼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는 이 사업계획서 관련돼서 한번 서머리를 다시 한번 쭉 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아시겠죠?
예, 서머리를 한번 쭉 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요. 다음 주에도 이게 끝난 건 아닙니다. 예, 근데 하여튼 시험 범위는 다 끝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만나 뵙고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예,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마지막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